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쌤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학 입시 용어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평소에 대학 입시 용어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막연하게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핵심들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의 첫 시작으로 대학 입시 용어의 수시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나누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수시란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시라는 건 중요한 게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내신 성적을 나타내는 교과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신 성적 외에 학교에서 하는 다른 활동들에 대한 비교과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같은 수시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영역을 똑같이 평가하고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수시마다도 전형이 나뉘고요. 그리고 그 전형에 따라도 이 두 가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도 어떻게 나뉘는지 그 전형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쉽게 생각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성적받은 그 내신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아이의 스토리를 보면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학생의 스토리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요 학교 생활 기록부, 흔히 말해서 학생부 혹은 생기부라고 불리는 이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인적 상황,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독서 활동, 행동 특성 이런 거를 다 고려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머리가 터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영역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말해서 자동봉진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율활동, 그리고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1학년 때는 자율활동 뭐 참여했고 동아리는 뭐 했고 진로활동은 어떤 거에 참여했다 이렇게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 활동들에 대해서만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활동인데요. 자율활동은 쉽게 생각해서 내가 학급 반장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의 활동 같은 어떤 임원 활동 혹은 교내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나 체육대회 같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걸 의미해요. 이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살펴보면 반드시 나만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들도 반드시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용이 비슷하게 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활동을 했다라는 걸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활동 안에서 어떤 걸 느꼈고 그리고 그 활동 통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잘 드러내면서 다른 친구들과 나를 차별화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학교에서 개설한 정규 동아리가 있고 학교에 없지만 학생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개설한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에 대해서 둘 다 똑같은 동아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는 대입 자체에서 인정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정규 동아리가 아닌 자율 동아리다. 자율 동아리는 대입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를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경제 동아리가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들을 모아서 주체적으로 경제 동아리를 만들어요. 막 관련 서적도 있고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쓰면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나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네? 학교 생활 진짜 잘했다. 이거 생활기록부에 대박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애초에 대입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곳에 힘을 써야 된다.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진로 활동은 자신의 진로나 전공 체험에 대한 것들이 기재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어떤 대학의 계열이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잘 녹여내면서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디어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관련 영상을 보거나 논문을 보면서 이에 대한 관련 탐구 활동을 하거나
혹은요 어떤 토론회나 강연회 같은 걸 참가하면서 거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동아리원들과 뭔가 실험을 진행하는 등 이런 식으로 어떤 내 지적 호기심과 탐구 활동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자동봉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봉사활동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현재 사실상 거의 대학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꿀팁만 알려드리자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선생님이 이끌어주시는 봉사에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세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특이라고 불리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생활기록부 봤을 때 이렇게 교과목 성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그 과목별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쓰는 칸이 있는 겁니다. 과목별 선생님이 이 학생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참여도를 나타내고 또 어떤 것들을 성취했는지 성취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수업 어떻게 들어야겠어요? 각 과목마다 졸지 않고 눈을 번쩍번쩍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보통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과목별 부장을 하는 거 이러한 학급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기재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한 명의 선생님이 결국에는 여러 명 학생들에 대해서 이 과목별로 세부 능력을 써줘야겠죠. 근데 이게 기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게 있는데 평소 학급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꼭 미리미리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록을 차근차근 다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선생님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쓰는 날이 왔을 때 쌤, 제가 이런 활동들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같이 적어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참고를 해서 더 좋게 써주실 수 있다를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 이 지적 탐구심을 가지고 진짜 이 호기심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학급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자소서 폐지와 함께 비교과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영역과 관련된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자, 이렇게 수시 전형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두 번째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얘는 깊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오로지 내신 점수, 이 학교에서 본 내신 성적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 요즘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접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도 같이 섞어서 전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에 대해서도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함께 봤을 때는 확실히 내신을 중점으로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등급 컷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내신 점수를 잘 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완화된 입결을 보여준다는 거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요, 대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내신 점수로 우리 대학교 올래? 논술로 우리 대학교 올래? 알았어. 대신에 수능은 최소한 이 정도 등급은 받아와라고 요구를 하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즉 수능 최저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몇몇 학교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학교 수능 최저는 2합 4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결국 어떤 말이냐면 내가 수능을 본 과목 중에서 제일 잘 본 과목 2개를 뽑았을 때 그 2개의 등급의 합이 4등급이 넘지 않으면 된다. 4등급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영어 과목이 있어요. 그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다른 한 과목에 대해서는 3등급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2개 합쳤을 때 4등급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얘가 1등급인데 얘가 3등급이 아닌 4등급이 되면 2개의 합이 5가 돼버리죠. 이 4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못 된다라는 거를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무서운 게 내가 아무리 내신 점수가 높아도요. 아무리 논술에 대해서 정말 글을 잘 썼어도 이 최저 학력 기준을 한번 못 맞추게 되면 결국에 미끄러져서 합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신경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최저 학력 기준까지 염두하면서 수능까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요,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서울 주요 대학들에서도 계속해서 이 최저 학력 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무작정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 과목, 막 경쟁률이 치열하고 재수생까지 오는 이런 과목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 과목에 도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수시 납치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시가 납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대입을 준비하다가 어떤 불안한 마음에 내 실력보다 조금은 하향 지원으로 수시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격을 해요. 그런데 정시를 봤더니 정시가 대박이 난 거예요. 올 1등급이 나왔어. 와,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정시로 내가 스카이 대학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꿈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수시를 내가 하향 지원을 해버려서 합격을 해버리면 아무리 수능 등급이 잘 나와도 정시에 대해서 쓸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하고 해서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을 당장 해소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하향 지원을 해버린다?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대학 입시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대입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고 정말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